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주제는 뭐죠? 초콜릿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초콜릿이요? 예, 우리 앵커께서는 초콜릿 좋아하세요? 저야 뭐 그 술 먹은 다음 날 해장용으로도 많이 먹고요. 예. 초코 우유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네. 잘 먹습니다. 예. 하고 또 힘 예. 빠질 때 당을 갑자기 충전할 때 예. 초콜릿 같은 거 많이 드실 텐데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현 상황이 진행된다면 이제 초콜릿마저 마음 놓고 먹기 힘든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이미 유럽 쪽에서는 온 것 같고요. 왜 그렇죠? 자, 우리가 초콜릿 하면 원료를 카카오라고 생각할 텐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코코아입니다. 코코아요. 카카오 열매를 빻아서 나온 그 가루, 그걸 코코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코코아 가격이 그냥 급등이 아닙니다. 대폭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연초 이후에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거 뭐야? 그럼 뭐 엔비디아 주가인가? 비트코인인가 이야기할 텐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 코코아 가격이 압도적입니다. 코코아 가격 이미 톤당 $10,000를 넘어섰는데요. 연초 이후의 가격을 보면 이미 예. 한 130%,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연초에 비해서요? 그렇습니다.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아직 100%는 아니거든요. 네네. 한 70%, 80%인데 코코아 가격은 이미 2배 넘게 올랐었고요. 예. 역대로 봤을 때도 코코아 가격이 가장 비쌌던 게 1977년에 그때가 톤당 한 $4,500 이 정도였는데요. 예. 지금은 톤당 $5,000, $7,000, $8,000, $10,000까지 치솟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당장은 사실 초콜릿 가격이 막 뛰어오르는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직 체감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가격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제가 앞서서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초콜릿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코코아를 미리 사놓은 수입해 놓은 것 때문에 버티고는 있는데요. 당장 민감하게 반응한 나라들,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영국에서는 부활절에 이제 초콜릿 달걀 이런 것들을 많이 교환한다라고 하는데요. 예. 엊그제 이 부활절 달걀, 초콜릿 달걀을 보니까 작년이 8파운드였는데 지금은 13파운드 이상을 호가한다. 이 원화로 환산하면 거의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 이상이 오른 것이다라고. 2배 가까이 올랐군요. 그렇습니다. 하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초콜릿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허쉬라고 있지 않습니까? 허쉬가 굉장히 실적 악화가 된 거예요. 비용 부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는 있는데 예. 이것도 문제인 것이 우리가 초콜릿 가격 그냥 올리면 될까? 그렇지가 않죠. 2,000원이면 사 먹을까? 3,000원이면 사 먹을까? 그 이상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데 예. 이미 원재료 가격이 2배 이상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해당 기업들에게도 큰 타격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의 고민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입장이 소비가 됐군요. 될까까지요. 네. 예. 자, 그렇다면은 코코아 가격이 갑자기 왜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는지 네. 그 원인을 좀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코코아가 어디서 많이 생산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한 70%, 80%가 서아프리카, 뭐 가나, 코트디부아르 이런 나라에서 많이 생산이 되게 되는데요. 예.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전 세계 농산물의 가격 급등의 이유죠. 이상 기후입니다. 그렇군요. 예, 엘니뇨 때문에 실은 작년 여름부터 올해 여름도 마찬가지고 가나 코트디부아르에 폭염이 왔었거든요. 예. 폭염이 오는 게 여기에 뭐 가뭄, 병충해까지 겹치게 되면서 아하. 일단 이 코코아 농사를 망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황이 크게 줄어들었고 수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또 하나가 실은 이런 위기가 오더라도 조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관계라든가 용수 시설을 갖춘다든가 병충해 같은 것도 뭐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쪽 나라들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냥 날씨 좋으면은 풍년이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 코트디, 서아프리카 농산업의 구조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실질적으로 공급은 더욱 줄어들게 됐고요. 예. 나아가서 수급이 깨지면서 이제 가격은 폭등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그렇군요. 맞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우리가 이제 그 초콜릿 값이 뛰었구나 이렇게 많이 뛰었구나 체감하려면 네. 이 지금의 가격 상승세, 코코넛의 가격 상승세가 이제 지속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이런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예. 지속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 좀 따져주시죠. 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약 한 3개월간 펼쳐지고 있는 이 코코아 가격 폭등은 예.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제가 왜 과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원유도 그렇고요. 천연가스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실제
현물 대 현물을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선물을 이제 거래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오니까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거야. 혹은 이제 해지한다고 하죠. 선물 가격이 떨어질 것에 이제 베팅한 세력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걸 보고 투기 세력이 더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더 세게 올리게 되면 예. 조금 이제 어렵지만 선물 매매에서는 이제 마진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쇼커버를 치면서 가격이 더 폭등한 이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금은 좀 과하다. 톤당 10,000달러는 어느 정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이제 하는 전망도 있지만 다만 지금에 나오고 있는 이상기후 문제가 예. 단기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 엘니뇨가 라니냐까지 번지게 된다면 당분간 농산물에 대한 작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초콜릿 가격 인상, 또 이게 비단 초콜릿 가격만이 아니죠. 우리 앵커가 초코 우유도 좋아한다는데 예. 코코아 가루가 들어가는 아이스크림도 있잖아요. 예. 빵도 있고요. 연쇄적인 가격 상승도 현재로서는 우려되는 바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뭐 동네 마트에 가면은 네. 뭐 2+1으로 해서 뭐 아직은 주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좀 싸거든요. 네. 좀 부담이 없는데 이게 사실 좀 지금 말씀드려서 놀란 것이 네. 이 뭐 코코넛이 아니라 코코아입니다. 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네. 코코아 이 가격 지수가 있고 여기에 네. 뭐 투자하는 분들도 이렇게 많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네. 네.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적으로 개인이 하지는 않고요. 이런 회사들, 가령 코코아를 수입하는 회사들은 일정 부분 가격 안정을 위해서 선물을 통해서 뭐 조절을 하는 이런 이제 거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투기 세력들이 여기에 대거 들어오게 되면서 과하게 코코아 가격을 끌어올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상기후 또 구조적인 문제로 작황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이 공급 부족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급 부족. 네. 그러면 아직까지 뭐 지수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뭐 투자자들이 많고 뭐 이런 시장 그렇습니다. 그런 네. 상황은 아니라는 예. 말씀이시죠. 공급 부족이다. 네. 자, 이상기후가 꼭 그 카카오 나무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미 엘니뇨가 거의 1년 가까이 휩쓸고 지나갔었고요. 예. 이 코코아 작황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것이 커피입니다. 커피 가격도 실은 최근 1년 대비 70% 이상 급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가요? 예, 커피도 브라질, 인도 쪽 여기서도 다 작황 부진으로 인해서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아. 가격이 급등했고 예. 설탕 이야기는 많이 드렸었죠. 이미 올해 들어서도 또 40% 이상 계속 오른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커피, 설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올리브는 지중해 연안, 뭐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예. 터키, 튀르키예죠. 많이 여기서 이제 생산이 되게 되는데 이쪽은 이제 극심한 가뭄이 또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농사도 망치게 되면서 올리브 가격도 최근 1년 기준으로는 70% 이상 오르게 되면서 예. 지금 저 하나하나 설탕이라든가 올리브라든가 음식물에 우리 먹는 먹거리의 베이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커피도 많이들 찾으시고요. 이래저래 우리의 체감하게 되는 먹거리 물가는 더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먹는 걸 좀 줄여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가뜩이나 지금 사실 좀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커진 상황인데 네. 이상기후가 네. 이제 먼 나라 얘기인 줄 알았잖아요, 과거에는. 네. 근데 이제 당장 우리에게 이제 부담을 주는 이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우리 뭐 사과 가격 오른 것도 예. 실은 이상 기후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더 큰 문제, 더 큰 우려되는 상황은 제가 뭐 기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엘니뇨가 이렇게 한 차례 길게 오고 나면 예. 엘니뇨의 짝꿍이라고 하죠. 라니냐가 라니냐. 엘니뇨 다음으로 반드시 붙어서 올 확률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엘니뇨가 이제 지나가고 나서 라니냐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예. 보면 우리나라 위주로 좀 보면 중국 쪽에서는 가뭄입니다. 하고 미국, 멕시코만에는 대대적인 허리케인이 오게 되고요. 북반부 전체로 놓고 보면 강추위. 그래서 엘니뇨가 끝난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이어오는 라니냐 걱정을 해야 되는데요. 쉴 틈이 없는 거네요. 예, 하고 올겨울에 상당한 강추위가 오게 된다면 바로 드는 생각. 연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예. 지금은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을 해서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데 또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 뭐 유가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오르고, 예.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특히 하반기 연말께로 가게 되면 예. 먹거리 물가에다가 이런 이제 연료비까지도 원자재 비용 전반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 우리 얘기 나눈 대로 이상기후까지 이렇게 날리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물가라는 것이 이제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측면이 강하잖아요. 네. 한 국가에서 이렇게 잡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사실 그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됐는데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과를 얘기한다면 수출 규제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상 기후 같은 어떤 큰 그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그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늘 말씀드리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유통 개혁이죠. 최대한 유통 쪽에서 빠지게 되는 중간 마진들을 쳐내면서 예. 최대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요. 음. 대외적으로는 공급원을 이제 미리미리 확보하는 그 수인데 실은 이게 굉장히 최근에 와서는 고민입니다. 과거에는 국지적으로 수급이 깨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되면 저 나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체 이제 확보를 했었는데 예. 지금은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꼭 감안을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하반기에 지금 상당수의 전문가들도 원자재 뭐 대란까지는 아니지만 또 한 차례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가 예측되는 만큼 이런 수급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이 미국이 이제 쉽게 금리 인하를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도 예. 아마 이런 점들도 원자재 가격이 지금은 좀 잡히는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잡히는 데 보이지만 네. 정말로 라니냐가 찾아오게 된다면 또 북반구에 강추위가 오게 된다면 또 한 차례 이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요동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기후까지 고려해서 연준이 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유통업체 얘기해 볼까요?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습격, 국내 시장에 습격해서 국내 유통업체들도 반격에 나섰죠. 네, 예. 많이들 뭐 이야기도 했었고요. 알리테무 이야기도 또 C사,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 배송을 한다라고 했었고 예. 쿠팡이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이제 2026년까지 3조 원을 더 투자해서 전국을 이제 로켓 배송가 가능하게 하는 이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결과적으로 이런 건 왜 하겠습니까? 이제 알리테무 쪽으로 고객들을 서서히 뺏기게 되면 예. 이커머스는 또 한 번 고객의 충성도, 신뢰도를 잃게 되면 되찾아오기 어렵거든요. 썼던 데 계속 쓰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전에 가두리, 이 락인 정책이라고 하죠. 더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막 이제 전국 1일 배송, 2일 배송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밝혔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뭐 이길 배송을 하겠다, 네. 로켓 배송하겠다 이러면은 사실 일단은 이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이런 걸 따져보기 전에 일단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뭐 일단은 이 상황 자체는 좀 나쁘진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특히 당장에 이제 시골이나 농촌 쪽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요번에 이제 쿠팡이 이제 앞으로 3년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쪽들 좀 보면 예. 행정안전부가 얘기했던 인구 감소 지역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경북 봉화, 또 전남 고흥과 보성, 경남 합천 여기는 이미 이제 고령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고요. 인구 소멸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곳까지 무료 2길 배송이 된다면 예. 로켓 배송이 된다면 상당히 편의성은 높아지게 되겠죠. 자, 이런 대처로 중국의 그 공세, 엄청난 막강한 자본력을 또 투입해서 막 이렇게 고객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막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막을 수 있나요? 뭐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은요. 이 파산 공세가 펼쳐질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중국의 유통업체의 한국 잠식에 대한 우려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것이요. 일단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 알리라든가 테무라든가 이런 예. 곳들은 가격 경쟁력으로 일단 밀어붙입니다. 근데 이커머스의 생명이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 출혈 경쟁하고 고객 빼앗고 가두리를 하는 전략인데 예. 가격 경쟁력이 앞서고 있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와 뭐 미국 같은 나라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미국은 이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배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아마존이 한번 장악을 하면 네. 추가적으로 후발주자가 들어오긴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 지역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예. 후발주자가 두려워도 이 배송 쪽에 있어서 금방 따로잡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업체들의 공격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일단 고객들의 구미를 당기게 해서 네. 일단 그 유인하면 싼 가격으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고객들을 잡아두는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예, 출혈 경쟁을 먼저 계속한 다음에 그런 식인 거죠. 그 재계 대표적인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SNS 게시물을 대거 정리했다는데 네, 이게 이 사안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게 언급되더군요. 크게 보면 우리나라 유통업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유통 공룡하면 롯데와 신세계죠. 예. 따라잡을 수 없는 뭐 유통 기업들인데
문제는 지금 유통 구조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이커머스 세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프라인의 강자였던 이런 롯데나 신세계는 발빠르게 이커머스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이 오프라인이 있으니까. 근데 오프라인 쪽은 점점점 경쟁력은 잃어버리게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세계와 롯데에 타격을 입히게 되는. 그런데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커머스만 뛰어들면 되니까 상당히 가격 경쟁력인가 이런 것들의 효율성이 있겠죠. 최근에 예.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가 창립 이후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프라인의 비중을 점점 줄이고 빠르게 이커머스, 온라인 커머스로 가서 이 시장에서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롯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빠른 감원과 새로운 이커머스, 온라인 쪽으로 이제 함께 강화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걸 이제 범국가적, 우리 사회적으로 좀 보면 안타까운 현실도 있죠.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상당히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또 유통 쪽인데 네. 이쪽을 구조조정하고 감원한다는 것은 상당한 실직자들이 나온다라는 것의 방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시대적 변화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정영진 회장이 인스타그램도 다 지우고 게시물 한 몇십 개만 남겨두고 그런 것들이 예. 이제 본인의 한번 의지, 새롭게 떠나겠다라는 것들을 다듬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이렇게 이제 어떤 각오를 보인다고 할까요? 뭐 이런 네. 상황인데 이제 당장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이제 중국산 저가 제품을 네. 이렇게 떼어다 파는 그 소상공인들 아닐까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제 예. 셀러라고 하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이제 파는 쪽이 있고 사는 쪽을 이제 결합해 주는 예. 이제 그것이 플랫폼이기는 한데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국내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물품을 일단 사서 그것을 플랫폼에다 싣고 그것을 판매하게 된 이런 구조이기는 한데 예. 지금 알리테모 같은 중국 업체들이 바로 들어오면서 자기네 물건들을 바로 거기다 팔아 버리잖아요. 근데 동일 물건이라고 해도 국내 소상공인 셀러들 파는 쪽에서 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 통관에다가 인증받아야 되죠. 안전 인증.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은 상품도 우리 쪽 소상공인이 내세운 가격은 훨씬 비쌉니다. 예. 근데 소비자들은 그런 거 고려는 일단 안 하죠. 일단 더 싸면 이걸 사고 이걸 사고 그렇다면은 이제 보면 우리의 소상공인까지도 피해가 입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또 하나가 알리 같은 경우가 예. 농산물 시장까지 잠식하기 위해서 우리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이 농산물의 공급자들에게는 네. 수수료 안 받는다. 하고 아하. 신선식품을 여기서도 사라. 예. 이렇게 해버리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은 물건 좋은데 가격 싼데 그러면 이게 중국의 이커머스라고 해서 안 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국이 좀 취할 수 있는 것은 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현재 국내법으로 이들을 막을 수가 없고 지금 권고사항 공정위가 출동한다 하더라도 예, 예. 말 안 듣거든요. 빠르게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이 넘보고 있는 국내 유통업계 상황까지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